자, 계속해서 명조를 보시면 무진, 개해, 갑자, 을해. 자, 여기 보시면 간목이 해올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나와 있죠. 임수는 아니지만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자, 수가 많죠. 진토에 또 습토에다가 지장간에 개수가 있잖아요. 수가 많죠. 그럼 개수가 굉장히 힘이 있는데 다행히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수를 막아주죠. 그래서 겨울철에 차가운 수의 기운을 막아주고 있어서 무토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또 무토가 진토 위에 있으니까 힘도 있죠. 그 상태에서 을목이 있고 뭐 이 정도. 그래서 무토가 좋고 화의 성분은 없죠. 그래서 조우상 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화는 없다. 대운에서 혹시 와주나요? 대운에서 화가 임묘진 목에다가 임계 경신 늦게 오네요. 화가 없네요. 화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이 여기서 키포인트는 딱 봐도 무토네. 무토가 이 왕한 수의 기운을 눌러주고 그래서 간목이 얼어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아쉬운 점은 화가 없다. 대운에서도 늦게 오죠. 사움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진계의 갑자 을에는 무출천간,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지유수, 흐를 유자죠. 흐르는 물을 그치게 하였다. 막고 있다. 그 말이죠. 호왈,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육갑축원격이다. 육갑축원이라고 한다. 육갑축원이다. 이게 추자가 달아날 추, 그는 마를 건자죠. 그래서 여섯 개의 간목이 또는 여섯 번째 간목이 그 마름을 추격하고 있다. 아니 달아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좀 쉽게 잘 이해는 안 되죠. 관지봉우. 자, 벼슬이 이르렀어요. 어디에? 봉후라고 하는 그러한 벼슬에 이르렀다. 너무 간단합니다. 뭐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간단해서 자 아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설하고 평조까지 같이 아예 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의 건궁, 해는 건궁이다. 건궁이다. 이거는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해, 자축, 인, 묘, 진, 사오미, 신유, 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북쪽, 이게 남쪽, 이거는 동쪽, 이거는 서쪽이죠. 그럴 때 이 건괴가 이쪽에 있죠. 그렇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에 있는 게 건궁이라 그 말이죠. 건괴.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혹시 또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자, 후천 8개 방위도. 자, 후천 8개예요. 자, 보시면 자, 건깨가 얘가 있죠. 건깨가 얘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제 역학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구리화 중절. 구 숫자 후천수 국어 화를 의미하고 중절 방향은 남쪽이죠. 자, 리께가 화고 남쪽을 의미하고 일감수 중연. 그래서 가운데가 연결되고 감께가 일이고 북쪽이다. 그 다음에 칠택택 상절. 그 다음에 삼진내하연 이런 식으로 동서를 이야기하고요. 건괴가 얘가 있죠. 건괴가 그래서 얘가 보면 해, 자, 축,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죠. 서쪽, 남쪽, 동쪽, 북쪽. 그래서 건괴가 여기 해수에 있다. 우리 손가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해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거기 있을 때 이 해에 해당되는 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건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니까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해위 건궁 해수는 건궁에 해당되고 육갑 일생 육갑 일생이 뭐가 있어요? 육갑 일생이면은 자 갑에 뭐가 있어요? 12지주 중에 양간이 뭐죠? 자인진 오신술이죠. 자, 인, 진, 오, 신, 술. 그렇죠. 그래서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 6개의 이 육갑을 의미하는 거예요. 6개의 육갑. 육갑 일생이 해월 해시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 6개의 육갑 일자, 갑목 일자가 해월에 태어나고 해시에 태어나고 이렇게 자, 갑 여기에는 자, 인, 진, 오, 신, 술 다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할 때 해월에 해시에 태어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 축원격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해수 자체가 뭐죠? 여기 태어났죠. 열지와 시지의 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에 해당된다? 건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이 일주가 이렇게 6개의 갑목 일주가 이렇게 해월과 해시에 태어나는 것을 육갑 축원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육갑 축원격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수가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해수가 월지와 시지에 해수가 있을 때 6개의 육갑일주가 이렇게 월과 시에 해수를 데리고 있을 때 이것을 육갑 축원격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무출 자 무토가 천간 무출 천간에 투출되었고 지 그치게요. 유수 흐르는 물을 그치게 했다. 토국수로 수를 막아주고 있는데 지진은 뭐예요? 해자 해진 뭐 전부 수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수가 밑에 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데 무토가 토국수로 수의 흐름을 막고 있어서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용재 재성을 써서 자 간목 입장에서 무토는 뭐예요?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성을 써서 소인 인성을 덜어낸다. 인성을 막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인성을 덜어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국토 아니 목국토 한다는 얘기죠. 아니 목토 한다. 토국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극인 그 말이죠. 우리가 명리학에서 재극인 이거를 한다. 재성은 토고 인성은 수죠. 그래서 토국수 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이다. 육갑 추경격이라고 하는 것은 6개의 갑 자인진 오신술에 해당하는 그 갑목의 일지에 양쪽에 월과 시지에 각각 해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육갑 추경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절을 보시면 임진, 신해, 갑자, 기사 자, 이거 볼까요? 자, 갑목이 해올에 태어났는데 신자진 자진 뭐죠 이거는 수죠 지금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자 반가운 것은 화가 하나 있죠. 화 속에 사무 경병 무토가 투출되면 좋겠죠. 병화가 나오거나 그래서 수가 좀 넘쳐나고 있는데 갑목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행히 화가 있고 천간에 이제 화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온수가 있죠. 뭐예요 땅속에 불이기 때문에 온수라고 보면 되겠죠. 온천. 그리고 신금이 있고 임수가 추출되어 있죠. 그래서 임수를 막아줘야 되는데 기토가 있어서 막아주기는 하냐 할 때 기토 타격이 돼서 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무토가 더 좋다고 하는 거죠. 무토가 그래서 이 사화 속에 있는 무토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기토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임수를 막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토가 어떻게 돼요? 기토 타격이라고 해서 임수는 넘치는 물이고 토는 뭐야? 뒤에 전답에 토란 말이죠. 그러면 장마가 지면은 이 전답에 있는 흙을 다 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뭐야?
기토타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 큰 물을 막아주는 것은 무토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기토타김은 오히려 임수에서 쓸려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명조를 보시면 화토신령, 화토, 토로 화하여서 신령, 잃어버렸다는 거죠. 화토, 합화토, 갑기합토죠. 갑기합토. 이 토가 해오리 태어났으니까 제때 못 태어난 거죠. 그래서 신령한 거고, 그래서 약, 유, 의식. 의식이 약간있다. 옷은 뭐죠? 의식이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의 기본적인 거죠. 옷과 음식이 약간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왜냐면 지금 이게 전부 뭐야? 밑에는 요거 빼놓고 전부 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전부 수예요. 특히 금도 수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수로 가기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기사 여기에 있어서 말년이 좀 좋겠죠. 이게 화도 있고 토가 있어서 그런데 토의 세력이 너무 수의 기운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래서 휩쓸려 가버릴 수가 있죠. 기토타김 되거나 그런데 어쨌든 이 합화 토라고 하는 것은 각기합토인 이야기죠. 각기합토가 된 토가 그 신이 신령했어요. 해월에 겨울전에 태어났으니까 신령한 거고 약간의 의식이 있었으나 다만 외롭고 쓸쓸한 과부로서 질병도 많았다. 여자였습니까? 단, 외로울 꽃자의 과부, 다질, 많은 질병이 있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도 임수니까 역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맞네요. 여자 대운이네요. 그래서 역방으로 가고 있죠.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처럼 갑기합토, 이 토로 바뀐 그 신이 다행스러운 것은 왕지로 가고 있다. 왕지로 가고 있다. 토의 운으로 가야 되겠죠? 무기토, 이렇게. 사우미, 병정. 이 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기합토는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이화위용야라. 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각기합토니까 화생토, 이 토가 세력이 약하니까 화생토로 인성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수와 신금이 병투, 나란히 여기에 투출되어 있으니 수다, 토탕, 수가 많아서 톡이 뭐죠? 이게 이게 기토타김처럼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격이 깨져버린 것은 명이 분명하다. 격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끝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명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자, 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추우니까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 수가 범람하다. 그래서 이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둥둥 뜬다. 그쵸? 둥둥 뜨기 때문에 수단복구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임수라든가 이런 게 지지에 수가 많고 임수가 있으면 이걸 뭐가 된다? 막아줘야 되는 무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사화가 있으면 사화 속에 사무경병에서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좋게 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의 범람을 막아준 추운 계절에 수가 많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 범람을 막아줄 그러한 토가 있으면 좋다, 무토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추운 초겨울이에요. 추워요 몸이. 근데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기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물기를 막아주는 것은 토다. 그래서 수가 특히 범람할 때는 토도 이 무토가 되어야만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 토가 없으면은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낌적으로 딱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통보감을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자연의 그 어떤 조우 한난조수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추운 겨울에 오는데
우리가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춥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빼줘야 되는데 그 물을 빼주는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무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물을 좀 빼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